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이.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희씨. 예.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예.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 갔다 오긴 갔다 왔죠. 어디? 예, 구청에. 예, 총무과에. 맨날 근무하고 있었죠. 출퇴근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모르시겠다, 황현희 씨는.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뭔데? 제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네. 다들 이렇게 변해서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제 친구가 원래는 술, 담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군대 갔다 오더니 맞아요. 술, 담배, 여자 모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주셉 잡기에 능하게 된 거죠. 예. 왜 그런 거죠? 저도 많이 변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변하고 9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6시만 되면 어디를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괜히 아침 되면 도시락 싸고 싶고. 도시락은 요즘 구청에서 구청밥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다르죠. 예, 그거랑은. 근데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도 많고. 네. 많이 좀 변해서 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너무 근데 변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고. 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가면은 다시 그냥 원래대로 그렇죠. 돌아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데 예. 이렇게 술, 담배, 여자 좋아하는 나쁜 건 것만 그대로 있어. 뭐 그대로 응? 쭉 좋은 거는 다 변하고. 영원히 그러니까, 변치 평생 않더라고요.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산전수전 토크 내용이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군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한번 재밌게 황현 씨가 읊어볼까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양신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지금인 그 전설이 된. 지금은. 그렇죠. 발음이 좀 이상해도 그냥 알아서 들어요. 예. 바로 방위 시절 얘기입니다. 공감대 형성됐어요, 저랑. 방위 시절 얘기. 저는 공익입니다. 예. 좀 나이가 있단 얘기죠. 예. 아마 그 방위하면은 도시락이나 들고 동사무소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이름도 유명한 해군 방위. 해군 방위는 뭐예요? 예.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즉, 거의 해병이나 다름없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좀 과장이다. 에헤이, 예, 정말, 그건 이건 좀 아닌데. 아니다. 그러니까. 해군방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워낙 극소수만이 군부했던 터라요. 네. 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 그날도 우리 해군방위는요, 네. 해병대와 합동훈련이 있었는데, 야간 근무를 하게 된 저는 그 군사용 안테나를 지키고 있었죠. 네. 그렇죠. 뭔가를 지키고 계셔야죠. 그렇죠. 예. 현역이라면 뭐 어디 좀 활동하고 이럴 때는 지키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 완전 무장의 얼굴에 검은 칠까지 한 저는요,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지만은, 가끔씩 시험 삼아 돌아다니는 이 감독관이 네. 올지도 모르고 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밤이 깊으니까 살짝 좀 졸리기도 하고 하여간 무방비 상태로 긴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가 반대쪽 수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네. 그랬더니 웬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이 크게 떠지고요. 드디어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근데 그 희미한 알 수 없는 정체가 총을 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에는 무슨 폭탄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 저는 순간 이것이 훈련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왠지? 저는 순간적으로 실제 상황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네.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죠. 아. 근데 그 그림자는 저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마도 무서울까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저의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게 확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숨어서 모른 척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 그림자가 저를 발견했는지 순간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하고 소리를 질렀죠. 꼭 그렇게 비굴하게 질렀을까요? 그럼요. 아주 비굴 모드예요. 일단 방위라는 거. 예. 그랬더니 그 그림자는 굳은 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꼼짝하진 않았습니다. 어깨엔 총, 그리고 손에는 포탄이 뚜렷이 보였어요. 꼼짝 못하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더 위협해볼까 하다가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가만히 있던 그림자는요, 슬쩍 뒤돌아왔던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게에 그냥 내버려뒀죠. 왜냐고요?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마침 그냥 조용히 가주니까 나름대로 좀 고맙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거죠. 살았다 아이고, 싶은 거지. 감사합니다. 이게 폭탄을 들고 있는 인사드리고. 폭탄을 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요. 방위답게 집으로 복귀를 했죠. 그렇죠. 하이라이트죠. 집으로 복귀했다는 거. 그런데 어제 그 무시무시하던 그림자의 정체는 우연히도 집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요? 그렇죠.
집에는 매형이 오랜만에 와 있었는데 매형 이야기가 저를 아주 경악하게 했습니다. 뭔데요? 사건의 발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형의 매형. 매기라고 했네. 예. 매형의 이야기는 어제 즉 제가 근무를 서던 바로 그날이었는데 마침 그 근방에서 예비군 훈련이 있던 차에 매형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었는데 야간에 할 일도 없고 해서 막걸리 한 병과 안주를 옆에 끼고요. 네. 술 마시기 좋은 어둑하고 외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마침 좋은 곳을 발견하고 술 한잔 하려는 그때 바로 어떤 녀석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고함을 치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죠. 그 그림자가 매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매형이고 그 바로 저 본인이었죠. 네.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던 매형은요. 유심히 보고는 진짜로 총을 든 사람을 보고요. 슬쩍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럼 알 수 없는 정체의 총과 포탄은 뭐냐고요? 바로 매형이 들고 있었던 막걸리병과 한지인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 눈이 상당히 안 좋으시네요. 막걸리병이 어떻게 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구마를 막걸리 안주로 먹는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예. 정상적인 아는 방법이요. 목이 메일 것 같은데. 이거 배에서 섞이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제가 포탄이라고 생각하던 건 바로 고구마였던 거죠. 네. 매형이 계속 어떤 놈 때문에 술도 못 먹었다고 투덜댈 동안 저는 그 어떤 놈이 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영민 씨, 안영미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나약한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용감한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요. 정말 오해를 했군요. 인연이 깊은데요, 두 분이. 진짜 전생에 뭔가 있었던 분 그러게, 같아요. 그런데서 어떻게 둘이 이렇게 딱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영화 같네요. 시트콤 찍으셨네. 예. 고구마를 폭탄으로 오인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고구마를 안주로 먹는다. 무슨 만화인가요? 예. 안주 고구마라 이거는. 예.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려고 산속으로 헤맸다. 예. 사상이 의심스러운 정도의, 예.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참 섬찟하기도 하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왜, 군대 생활 남자들이 이제 하시면, 네. 왜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황현희 씨는, 어딜 가나 단체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것 같아요. 뭐 개그맨들도 단체 생활이라면 단체 생활인데 늘 어긋났었죠, 황현희 그렇죠. 씨가. 좀 힘든 단체 생활이죠. 군대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현역 갔으면은 아마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황현희 씨 그 어긋났던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예, 하나만 해주세요. 뭔데요? 궁금해. 나도 궁금해져. 예. 저희들 개그맨들 신인 때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선후배들 간에 이게 모임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저희 동기들 중에 2명이 무슨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 모임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선배들에게 혼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그래, 남자애들만 맞아라 해가지고, 예. 응? 야, 누구 대신에 맞을 사람, 남자, 손들어. 그랬는데, 다 손들었는데, 황현희 씨 혼자서, 묵묵하게, 자신은 마치 여자인 듯,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안 보일 줄 눈은 알았어. 초롱초롱. 결국 황현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 동기 오빠들 거까지 다 맞고. 예.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생색은 좀 내고 싶으니까 야 내가 너희들 거 맞아줬다. 꺼져 임마. 애들이. 왜냐면 제가 예. 그 동기들한테 얘기를 다 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야 멋있게 말하려고 했어. 야 이름까지 얘기해. 상무야. 영준이 형. 내 어제 형들 것까지 다 맞았어. 꺼져 임마. 아우. 이렇게 됐던 기억이. 전 그래서 그때 네. 황현 씨가 굳이 방위를 나왔다는 얘기 안 했어도 네. 이분은 군대를 안 갔다 왔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한테 군대 안 갔다 왔죠? 당연히 안 갔다 왔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안영미 씨. 제가 있던 오뚜기 부대에 어처구니 없는 고문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뚜기 황현희 부대. 씨 같은 사람이 이 얘기인가 봐요. 오뚜기 부대면은 이 부대가 이름이 오뚜기죠?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카레 만드는 곳. 아이쿠야. 아이쿠야. 아무튼 넘어가시고 아시죠? 고문관. 어느 군대를 가나 꼭 있다는 고문관. 뒤로 있죠.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열을 가르치면 하나도 알까 말까한 대책 없는 군발이. 근데 멀쩡한 사람도 군대 가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괜히 바보 되는 사람들이 네, 있어. 맞아요. 지금부터 그 고문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0여 년 전 저는 오뚜기 부대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고문관은 바로 제 쫄딱으로 들어온 막 입대한
김철진이라는 놈이었어요. 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놈이라고도 표현을 해줬어요. 거침없이 썼어요. 놈. 네. 우리 운전병들은 자신이 모는 차를 정비하는 반년 정비 시간을 갖게 되는데 네. 그날은 특히 이등병들만 모집을 해서 정비 훈련을 시키는 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등병 녀석들이 좀 어리버리 우둔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훈련을 시키던 우리의 고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네. 얼차례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참님 해주시죠. 예. 이 자식도 이거 정신상태가 틀려먹었구만. 야, 다들 엎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문관이 아주 골 때리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네. 이 엎어라는 구호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그대로 땅바닥에 엎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얼차례였습니다. 네. 근데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고문관은 엎어라는 말과 함께 자기 앞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구통을 힘차게 패대기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 이렇게 땡큐네. 예. 엎어라, 이건 여자인 나도 알 것 같은데 네. 왜 이걸 몰랐을까요? 엎으라는 소리를 공구통 엎으라는 소리로 착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는 아주 의기양양한 자세로 그 공구통 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긴 잘했다 이거지. 난 뭐 엇거릴 게 없다. 그럼. 예, 이상이 없는 건데. 니네들이 이상하다. 왜 니들이 날 쳐다보냐 이런 네. 눈빛으로. 그 뒤로 이 고문관 김철진은 아주 고참들 눈에 가시로 완전 찍히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아들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럼요. 이건 시작에 끝장을 불과하죠. 보는 겁니다. 예. 어느 날 중사가 외출을 나갈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외출만 나간다 소리가 들리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 사제 음식들을 요구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우리의 고문관 김철진도 중사를 모시고 외출을 나갈 때였습니다. 야, 김철진. 너 이번에 외출 나간다면서? 너 이번에 나갈 때 소주 좀 사갖고 와라. 네? 소주 말이십니까? 그래, 소주. 어? 아무리 고문관이라도 소주 모르는 건 아니겠지? 네? 알겠습니다. 고참들은 고문관에게 위험천만한 술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심 불안하긴 했습니다. 네.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놈이 과연 들키지 않고 술을 사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우려가 그대로 적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긋난도 없죠. 해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 고문관 김철진이 몰고 간 차량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고참들은 모두 신이 났죠. 그런데 잠시 후 김철진이 모시고 나갔던 그 중사가 갑자기 우리 부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야, 어떤 새끼야! 소주 사러 시킨 놈 당장 나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모두를 영창으로 보낼 뻔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고문관은 중사가 일을 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가게에 네. 몰래 들어가서 소주를 사긴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소주를 공구통 밑에 잘 숨겨오라는 고참의 말을 콧구녕으로 들었는지 그만 공구통 위에 올려놓고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대로 들어가는 길은 울퉁불퉁 산길이 많아 차체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차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구통 위에 있던 소주는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돌부리에도 하나 걸릴 때면 떼구르르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동병, 이게 무슨 소리지? 네?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뭐가 굴러다니잖아. 안 들려? 안 들립니다. 중사의 추궁에도 우리의 고문관 김철진은 시치미를 떼면 안 들킬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무조건 안 들린다고 잡아뗀 거였어요. 예. 생각해보시오. 돌밖에 없는 집 차이에 소주병이 구르는 소리가 어떻게 안 들리겠습니까? 집 차면 거의 동굴 수준이죠. 메아리가 파 울리는 거죠. 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말없이 운전을 하던 고문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왜 그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날은 어두워져가고 길은 험한 이 순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큰일 나겠네. 당황한 예. 중사는 운전병이 사정없이 밟고 있는 브레이크에 몸을 숙여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거기서 굴러다니던 소주병이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브레이크 밑으로 들어간 들어가서 거죠. 예, 하도 굴러다니다가. 안 밟혔던 거 이게. 네. 이 떼굴거리며 굴러다니던 소주병이 바로 브레이크를 받치고 있던 막대 밑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소주병 뭐야 이거? 그게 말입니다. 빨리 말 안 해? 땡땡땡 병장님이 사오라고 시켜서 말입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불어버린 우리의 고문관 김철진. 그 뒤는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모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얼차리를 받고 말았습니다. 야. 어우. 개념이 없네요. 한마디로. 예.
이걸 진짜 개념이 무슨 생각으로 갖고 아니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예. 그 김철진 씨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소주를 사오라고 시킨 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들 하곤 해요. 하긴 하는데 사람이란 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융통성이. 이걸 굳이 그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버리고. 예? 결국 남은 건 고참들 혼나는 거고. 아무리 이게 나쁜 걸 시켜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숨겨가지고 와야 되는 그 고참의 그 뭐랄까 생각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예. 김철진 씨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불쌍하기보다는 이건 좀 이거 나중에 병장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인생부터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시기이긴 한데. 네. 이 혹시 이런 고문관 네. 있었나요? 제가 없었죠? 그랬어요, 제가.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아차 싶었습니다. 네. 이게 저의 인생이 이런 거 같아요. 인생이 잠자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튀시네요, 어딜 가나. 기합을 받아도 이상하게 저만 자세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엎드려 뻗질 시키거나 이래도. 네. 전 여기 짱구라. 또 머리를 못 받겠는 거예요, 여기. 왜 이런 얘기를. 저 죄송한데요, 저기 짱구라. 그리고 군대 가면 이런 거였어요. 단아가루만 끝내야 되고, 못 들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예? 아니, 이거. 예? 이래가지고 또 맞고. 예? 뭐요? 제가 근데 훈련 조교들한테, 예? 이래가지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단아가루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단아가루 끝내짐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러고. 저 죄송합니까? 괜히 앞에 가서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황현희 씨는 현역 안 가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하늘에 감사드려요. 거기로 갔으면, 진짜 황현희 씨.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 개그맨들 중에서도 개그맨이 이제 군대만큼이나 이게 규율이 세잖아요. 그럼요. 이 단체 생활의 표본이죠. 오태일이랑 코너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저랑 미스 김이랑 송중구 씨랑 김원효 씨가 있잖아요. 근데 김원효 씨가 개념 없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후배들 그랬나요? 중에서. 예, 굉장히 개념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개념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심한 애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 코너가 이제 녹화를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잘 안 터져가지고 다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배로서. 제일 선배고 하니까 그중에서. 야, 똑바로도 안 해? 미스 김 형. 그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나이는 많으니까 후배긴 해도. 똑바로 하시고 중구이 너도 잘하고. 원효 정신 있는 거야? 잘 좀 하자. 밥 먹고 하자. 똑바로 하라고 너 진짜. 그래 뭐 먹을래? 나 볶음밥. 미스 김 형 그냥 볶음밥. 중구이 너는 볶음밥. 너는 난자완스. 야. 개념이 이렇게 없어요. 막 혼내고 또 혼났어. 무슨 남자술을 먹어요. 빨리 먹고 좀 회의해야 되는데. 똑바로 좀 해, 제대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님, 왜? 담배 한 대 펴도 될까요? 그거 혼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은이 씨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보다 좀. 그러니까 이게 선배 입장이 되니까. 알겠죠? 예, 뭔지 알겠죠. 위에 선배님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또 우리 동기들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산전수로 토크 여기서 마칠까요? 황현희 씨가 예. 나 또 얘기할 거 있어. 그만해. 다들 엎드려 뻗쳐 하는데 혼자 허리 아프다고. 차라리 그냥 맞겠습니다. 이랬다가 맞고 다시 또 엎드려 뻗쳐 다시 하고. 옛날 생각나요. 네. 야,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예. 3년 전 요맘때네요. 이제 19년 갓 들어와가지고. 자, 여러 후배님들, 후임들. 개념 있는 행동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체 그래요. 활동에서는 절대 개인적으로 튀면 안 돼요. 왜냐면 단체 활동에서는 한 사람만 잘못해도 단체가 혼나잖아요. 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말도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단체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산전수도 토크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 씨는 잘 먹잖아요. 네. 뭐 워낙 잘 드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개그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게 끝나잖아요. 밤늦게. 네. 그러면 1시 넘어서 꼭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이게 진짜 살찌는데 치명적이더라고요. 야, 살쪘어요, 진짜 황희 씨. 얼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저 요즘.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런 시간 때문에 늦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예. 유독 또 식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맞아요. 먹을 걸 먹는 걸 집착하고. 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냥 꾸역꾸역 먹는다는 개념보다 네. 위 속에 집어넣죠. 네, 맞아요. 살짝 집어넣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 개그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음. 식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사연 온 게 식탐에 관한 또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왔네요. 자, 이 사연들 가지고 오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전수전 턱! 턱!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계동에 사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체할 수 없는 식탐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전 하루 3끼 중에서 적어도 한 끼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 완전 육식주의자입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약간 기름진 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까만 피가 나오고. 네. 국물이 들어간 반찬은 절대 no! 뭔가 씹히는 걸로. 뭐 이게 어금니의 역할이 강한 걸로. 그렇죠. 이 배를 좀 채워야 좀 먹었구나 싶은 거죠. 예, 그런 포만감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물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햄버거를 먹을 때 이때도 콜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죠. 이걸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이 인생 자체가 좀 어리석은 분이네요. 이분은. 예. 그런 제게 대학 시절 저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시키는 선배를 만났어요. 저는 강의만 끝났다 하면은 그 선배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제게 제안을 했죠. 야, 동현아, 우리 짜파게티 끓여 먹을래? 좋죠. 근데 너랑 나랑 대충 먹는 양이 있으니까 8개 어때, 8개?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엄청난데요? 짜파게티 8개라뇨. 전 제 식성이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4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고를 끓여 먹을 정도의 큰 솥에 네. 짜파게티 8개를 넣고요. 어머. 이제 끓이기 시작을 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면 덩어리였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짜파게티가 아니라 무슨 여물 같은 소 여물 주듯이 이게 소 여물 주듯이 가마솥에 끓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놓고 그 정도의 양인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그 양에 놀라서 혀를 내둘렀지만 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싹싹 비웠습니다. 그런데 형의 제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학교 앞을 지나다 출출해서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에 또 들렸어요. 네. 아저씨는 이제 막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는지 주섬주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오뎅통에는 다 팔지 못한 이 오뎅들이 팔팔 끓고 있더군요. 그때 선배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꺼냈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저씨, 저기 이 오뎅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요. 하나에 100원 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남은 음식이 얼마 없다고 한들 그 오뎅통 안에 있는 오뎅들은 좋게 한 5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전 입을 쩍 벌리면서 선배를 쳐다보았죠. 아저씨, 이거 다 먹으면 5,000원에 오케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이죠. 선배와 저는 미친 듯이 오뎅 꼬치를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하네요. 50개를. 여담이지만 전 당시 선배와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밥을 빨리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뭐 하나라도 많이 먹는다는 생각에 집에서 이 뜨거운 것을 먹는 연습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와. 참 먹기 위해 사시는 분 같아요, 보면. 이분 체형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많이 드시면. 예. 주로 이 미더덕과 호떡을 가지고 연습을 했었죠. 미더덕과 호떡을 가지고 연습을, 예. 이 시간에 뭘 돈을 벌어서 사먹을 생각을 해야. 예, 어쨌든. 그리고 그 결과 뜨거운 오뎅은 뭐 식은 죽 먹기로 술술 넘어갔습니다. 이 혓바닥에 단련이 된 거죠, 뜨거운 거에. 네. 예. 물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뭐 이런 괴물 같은 놈들이 다 있냐. 놀랄만도 하죠. 예, 이런 잡쓰레기들이 다 있냐. 뭐 이런 표정을 지으셨죠. 예. 그런데 이런 식신들이 결정적으로 일을 치른 것은 바로 일주일 뒤였습니다. 선배와 저는요, 종강 기념으로 선배네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황현희 씨도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삼겹살을 곳곳에서 공수해 오기로 했습니다. 네. 과 애들을 모아놓고요. 집에서 먹다 남은 삼겹살을 모으기로 한 거죠. 약 3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여기저기서 받은 이 삼겹살을 방 안에 펼쳐 보았습니다. 오. 어마어마했죠. 예, 뭐 고기들 중에는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부위인지 모를. 아. 예, 막 사골도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예, 꼬리뼈 막 이런 거. 삼겹살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은 고기는 대략 한 8근 정도 됐습니다. 자, 8근이면 사람 수로 치면은 24인분.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예, 인간의 위장으로 그걸 다 소화시키겠다는 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우와. 참 한심해 보이고요. 예. 하지만 우리는 얻어온 고기가 거의 비어갈 때쯤에 정말 먹다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어머. 안 그래도 많이 드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또 이런 생각을 이런 걸 하는 거죠. 가지고 이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하다. 예, 미련 곰퉁이라고 정말 그러죠. 미련하다고 예. 얘기하죠. 예. 더 쉽게 미쳤다고 할 수가 있죠.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네. 화장실을 간 형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형의 온몸에는요. 붉은 반점 투성이었던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를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공수해온 고기 중에 그 냉장고에 오래 있으니까 상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죠. 식중독입니다. 게다가 너무 많은 양을 먹어서 장에 탈이 났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 고기는 입에 대지 마십시오. 채소 위주로만 식사를 하세요. 야, 이거 고기 좋아하는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풀만 뜯어먹고 살아라. 예, 네.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죠. 고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저와 선배. 우리는 약 한 일주일에서 21끼, 21끼죠. 일주일을 21끼 식사를 김치와 무말랭이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괜찮네요. 김치와 무말랭이. 네. 예.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냥 이게 평상시에 우리 소시민들의 식습관이 뭔 소리야? 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황현희 안영미 씨 식탐처럼 무섭고 무식한 욕구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무리한 욕심은 꼭 탈을 내더군요. 두 분도 음식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과하면은 모자르면 못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도 본 적 있어요. 어디 무슨 되게 다이어트 살 빼주는 병원 요즘 많잖아요. 네. 거기서 식욕 억제제와 네. 아미노산 주사를 배에다 맞아요. 그래 놓고선 밥을 4공기를 먹어. 어머. 김지환 씨라고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밥을 그렇게 먹어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식탐도 얄미울 때 있어. 너무 그러면 얄미울 때가 있어요. 대박이 김대범 씨 있잖아요. 네. 고기를 먹으러 가면 익기 전에 꼭 먹어요. 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고기만 이렇게 구워. 이거 내가 구운 거 나 먹지 마라. 니네. 얄미워. 너무 얄미워. 나 그냥 불판을 얄미워. 그 숯불 있죠. 얼굴에다 이렇게 내밀고 싶다니까 이게. 야. 그거 먹잖아요. 진짜로 화내요. 정말 진심으로 하네요. 진심으로. 나도 봤잖아요. 네. 진심으로 화내는 거. 김대범 씨 알죠? 옥리에 다리에 털 없고 머리 약간 곱슬해. 예. B형의 그런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영미 씨. 저는 김포에 사는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예. 안영미 씨는 혹시 사람이 먹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죠. 물론 한계가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예. 위라는 게 있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위의 한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해외 토픽이 아닌 실제로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양을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몸소. 자신의 눈으로. 때는 2년 전 대학 새내기로 갓 입학한 저는 동기들과 선배들과 대학 문화를 만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좋을 때죠. 네. 대학에는 이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먹거리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발견한 어느 분식점. 그 분식점에는 정말 특이한 문구가 써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분식점 라면을 종류별로 다 먹는 사람에겐 한 달간 무료 식사권 증정! 이게 정말 얼마나 확 땡기는 말입니까? 특히나 학생 때는 말이죠. 하루에요? 예. 하지만 그 분식점에 있는 라면의 종류는 모두 7개. 떡라면, 만두라면, 김치라면, 짬뽕라면, 치즈라면, 매운 라면, 라볶이. 게다가 규칙이 하나 있는데 6개의 라면은 면만 먹어도 되지만 마지막 라면 하나는
밥 한 공기를 말아서 국물까지 다 먹어야 한다는 그렇죠. 것. 디테일하게 네. 적어줘야죠. 예. 그리고 만약 성공을 못했을 때에는 라면 값을 모두 내야 된다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한 달 무료 식사권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얼마 후에 그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먹을 일일까요? 사람이 나온 거죠. 네. 예. 새내기들이랑 가까이 지내던 선배 한 명이 그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빠질 수 없는 저는 친구들과 그 분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구경거리죠, 구경거리. 그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치 무슨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는 듯한 선배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장하죠, 정말. 선배 앞에 놓인 테이블에는 첫 번째 라면인 떡라면이 도착했었습니다. 예. 선배는 떡라면을 참으로 맛있게 먹더군요. 맛있겠죠, 진짜. 그리고 두 번째 김치라면. 김치라면 역시 아직까진 맛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짬뽕라면. 네. 야채와 오징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중이 커가지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선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건더기들 꾸역꾸역 야채와 오징어를 입으로 그냥 꾸역꾸역 쳐 넣더군요. 그렇습니다. 선배의 얼굴의 미소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네 번째 라면은 난이도 별 4개. 만두라면이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죠. 예, 그렇죠. 예. 만두의 데미지가 상당히 있는 분식집 아줌마가 포기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입된 바로 그 라면입니다. 카운터 펀치죠. 네. 예. 면까지야 어찌어찌 먹었는데 선배에게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크게 보였을 만두 3개를 어거지로 그냥 먹더군요. 아, 보통 만두라면은 진짜. 예, 만두 2개인데 하나 더 넣으셨어요. 와, 이 아줌마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보통 만두 하나씩밖에 안 넣어요. 아, 만두라면 2개 넣어요. 보면. 의정부는 하나 넣고요. 네, 서울쪽은 의정부는 2개 넣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선배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보니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눈물도 아니고 땀도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예. 네 번째까지 성공한 선배에게 던져진 비장의 라면은 치즈라면이었죠. 느끼하죠. 생각해보세요. 라면 4개를 먹고 맞게 되는 치즈의 그 느끼한 맛. 아, 어! 예, 예. 저는 그냥 치즈라면도 안 먹거든요, 느끼해서. 아, 그래요? 그냥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어요. 아, 진짜 니글니글하죠, 좀. 네. 한국인 정서가 좀 안 맞아요. 소화가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와, 근데 라면 4개를 먹고 지금 이걸 먹은 거예요. 하지만 선배는 치즈가 퍼지지 않게 요리조리 면을 골라서 잘도 먹더군요. 그리고 요리조리 아직 퍼지지 네, 않게.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치즈까지도 그냥 넘어갔는데 그리고 6번째 라면. 바로 라볶이를 먹고 마지막 매운 라면은 국물에 밥 한 공기를 먹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절정이죠.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 예. 정말 여태까지 전개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그렇으면 이제 위기 결말입니다. 네. 예.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그 광경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고 이건 정말 보는 사람들도 정말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 다 먹어요. 선배는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 앞에 놓인 매운 라면과 밥 한 공기가 저렇게 무서워 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절대 라면 안 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내내. 평생. 예. 네. 드디어 마지막 라면을 먹고 밥을 말아서 또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자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안 칠 수가 없죠, 정말. 인간 승리인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인간에게 음식이 이렇게 감동을 줄 줄이야. 한 달 무료 식권을 받아든 선배는 우는 듯한 얼굴로 사라졌고 나는 선배를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인간 승리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요? 선배를 만난 곳은 근처 건물 화장실이었는데요. 선배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준 라면들을 다시 네.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있더군요. 방생을 하신 거군요. 얘들아 안녕. 변기에다 방생을. 좋은 곳으로 예. 가렴. 그러니까요. 그리고 라면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후 돌아본 선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환하게 웃는 선배의 손에는 한 달 무료 식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후 찾아간 그 분식집에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담은 사진이 한 장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진까지. 네. 참 할 건 다 했네. 선배는 기뻐서 우는 건지 괴로워서 우는 건지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7개의 라면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분식집 아주머니의 표정. 아주머니 역시 썩 기뻐하지 않는 듯한 얼굴로 선배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친건데 정말 아줌마가. 네 애매모호한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선배 그 뒤로 꼬불거리는 빠마 머리만 봐도 쏠리는 현상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사람의 능력이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능력이라고 평가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먹기 내기나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아우 그럼요. 몸이 상하는 건데. 아니 그 한 달 식권 받고 나면 또 어차피 라면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달 식권 해봤자 한 달에 한 뭐 얼마나 할까요? 한 달 10,000원씩이라고 쳐. 10,000원도 안 들잖아요. 분식점이 한 5,000원씩만 해도 30, 네. 15만 원인데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한참 많이 먹었을 때는 네. 대학교 때까지 저도 좀 식탐이 있는 편이었어요. 많죠, 한영미 씨. 네, 예. 지금은 뭐 안 그런데. 식탐이 아니라 술탐 아니에요? 술탐? 예. 아이고 이 사람아. 예, 어쨌든. 네. 남탐인가? 예. 남탐은 뭐야 또. 아니요.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참 많이 잘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 왜 옆에서 잘 먹으니까 되게 보기 좋다, 이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음. 역시 잘 먹는다. 영미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배가 부른데도 이상하게 알게 모르는 사명감이 들면서 또 먹게 돼요. 남이 먹다 남긴 것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음. 잘 먹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아, 그래요? 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또 오기 반 아무튼 막 이렇게 먹게 돼요. 네. 근데 그날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참 많이 먹을 때잖아요. 한영 씨 그래서 집에 가면 오디오에다가 녹음해 놓고 틀어놓는다고 한다면서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잘 먹는다. 아이고, 이 오디오 사람아. 이렇게 틀어놓고 밥 먹는다고. 저 제의시 아니고요. 일단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닭갈비를 사주셨어요. 근데 닭갈비.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 때니까 공고? 그런 거 예. 많이 예, 많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못 접하잖아요. 닭갈비요? 예. 전 맨날 닭갈비 먹었는데. 예, 저는 그때 예. 처음 먹어봤어요. 저 닭갈비라는 춘천에서 걸. 이사 갔는데 그게 닭갈비는 하도 나가지고 네. 별로 안 친해지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닭갈비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밥을 한 3공기를 먹었어요. 앉은 정말 자리에서. 예.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3공기를 아니, 먹었어요. 전 닭갈비를 3인분 먹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밥을 3공기를 먹었어요. 네. 예. 밥만 3공기를 먹고 예. 닭갈비도 역시 많이 먹었죠. 많이 예. 먹고 배가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네. 정말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 집에 갔는데 또 아는 친구가 설렁탕을 먹자는 거예요. 집에서요. 예. 친구가 네. 밖에 나가서 설렁탕 먹재요. 아, 진짜요? 근데 그 친구랑은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근데 이걸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먹자. 이미 배는 불렀는데 그래 먹자 이러고 꾸역꾸역 먹은 거예요. 설렁탕을 국물까지 다 먹은 거예요. 예. 그날 장염에 걸려가지고 밤에 장에 무리가 갔구나. 화장실을 몇 번을 들렀다락 한 거예요. 나중에는 걷지도 못해요. 화장실에 폭탄이죠, 폭탄. 네. 예. 박박! 예. 예. 빡딱딱 빡빡. 장에 걸린 폭탄이 쏟아져요, 하늘에서. 예. 그리고 좀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죠. 열도 나고, 예. 나중에는 화장실에 기어갔어요. 정말로. 기어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던 예. 정말 미련 행동이죠. 저는 진짜. 장염 얘기하니까 저희 2002년 그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 이탈리아전에서 골 넣었을 때 16강전에서 그때 장염이 걸려가지고 예. 월드컵을 제대로 못 봤어요. 골 넣을 때만 되면은 제가 화장실 갔으니까 골든골이고 나발이 구간에 그냥 배가 아프니까 예. 아주 정말 아픈 기억이 나네요. 그 좋은 장면들을 놓쳤단 얘기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그때도 저도 이제 무리해서 먹고 삼겹살 막 꾸역꾸역 먹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런 그럴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괜히 먹는 거 있으면은 그래요. 근데 자. 또 남기면 또 욕 먹잖아요. 그래요. 자, 우리 산전수전 토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해서 드시지 말고요. 어느 정도 그래요. 적당한 선을 그래야지 건강에도 좋고 살도 안 찌고 말이죠. 네. 장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다 남긴다고 옆 사람들이 또 뭐라고 욕하지 그래요. 말고 그럼 또 억지로 먹게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네. 다 같이 좀 나눠주고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세상 뭐든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산전수전 토크 식탐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네.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네, 영미 씨. 네. 혹시 말이요 경찰서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 뜬금없이 무슨 경찰서예요. 아니 경찰서에 뭐 일을 저질렀다거나. 아, 미쳤어요. 내가 경찰서 왜 가요? 아니 뭐 견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여자야. 경찰서에 견학을 왜 가요? 아니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는 사람 있어서. 저하고는요. 예. 저와 이 경찰서는요. 예. 정말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정말 경찰서는. 아 진짜요? 예,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경찰서 가본 적도 없고요. 예. 예. 갈 만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고요. 아, 전 진짜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제가. 아 진짜. 누구 뭐 면회를 간 적도 없고. 예, 당연하죠. 뭐 제 주위에도 주위의 사람들. 깨끗한 주위 사람들 다 깨끗해요. 아 그래요? 근데 황현희 씨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죠. 참 그렇구나. 아, 저는 진짜. 아무래도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코너를 했기 때문에 네. 경찰분들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어. 제가 또 명예경찰 또 예. 와, 정말요?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어. 예, 서울시경에서 하는 뭐 유도 선발대회 서울시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면 황현희 씨 정말 잘해야겠다. 그럼요. 저는 항상 깨끗하잖아요. 아, 뭘 깨끗해요, 깨끗하게. 항상 뭐 법는 세상에서 술자리만 가면, 예. 나이트만 가면, 일단, 황은희 씨가, 네. 자, 이만 뻗고다면 당신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아. 서로 우리 한 마디씩만 하면은 서로 경찰서장이 뛰어오게 할 수 있어, 이 사람아. 서로 방송 못해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인생 망쳐지니까 이 정도에서 진정하도록 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바로 이 경찰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재밌겠어요. 괜찮죠? 그럼, 예, 자, 빨리 산전수전 시작해볼까요? 토크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씨. 저는 양천구에 사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범수구나, 그래. 뭐 자, 아는 사람이에요? 예, 많아요, 김범수. 예. 지금부터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희한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때는 몇 년 전이었죠.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지 뭐 중요하지도 않은 해였고요. 저희 집은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위치했는데요. 네. 어느 날 뜻밖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옛날에 저희 부모님과 시골에서 함께 살았던 아저씨였죠. 네. 네, 그 아저씨는 지금도 예전에 살던 시골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네. 예, 소식이 끊은 지 벌써 한 10여 년 만에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오랜만에 그 아저씨를 만난 터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죠. 근데 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때부터였어요. 네. 어머니는 오랜만에 올라온 아저씨를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분주히 움직이셨고, 아버지와 저도 어머니를 도와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님으로 오셨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글쎄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는데, 네. 이 아저씨는 화장실에도 없고요. 에? 방에도, 그리고 베란다에도, 어머.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예, 어디 뭐 사라졌나? 예. 네? 한마디 말도 없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너무 놀라지 말라면서 아마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좀 그래가지고 잠깐 뭐 밖에 나갔을 거라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겠죠. 네. 근데 뭐 얘기 스토리 전개상 이건 아니었겠죠. 예.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저씨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밖을 내다봐도요.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깟 아저씨 한 명 없어졌다고 뭐. 그깟 아저씨 한 명이라뇨. 이 사람이 말을 또. 아니 뭐 사람 없어지면 뭐 없어진 거지 뭐. 네. 예, 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방언이 터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아니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가도 뭐 잘 살겠죠 열심히. 예. 어쨌든 계속 얘기는 사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보이는 아저씨. 한참을 찾던 우리 가족들은요. 그냥 어디 잠깐 나갔겠지 하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니 뭐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베란다 반대쪽 창문을 보시더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범수야! 여보, 이리 와봐요! 아이고 왜 그래? 저기 저 사람, 저 철영 씨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저 옆에 사람 누구야? 아저씨 옆에서 같이 걸어오던 사람은요, 바로 우리 집 바로 위층의 아줌마였어요. 오. 아저씨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와 다정하게 아파트 마당을 걸어오셨던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 꾼이네요. 예, 뭔가 걸렸다는 거죠. 네, 선수군요. 예, 일상생활에서 작업을 하시는 아파트에서 어디 뭐 술집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놀란 저희 어머니는 아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야 다정하게 걸어오니까 윗집 아줌마하고 아는 사이였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런데 진실은요 그게 아니었고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네. 빈손으로 오는 아저씨는요 정말 이 과일이라도 살 생각에 슈퍼에 가게 됐는데 네. 마침 돌아오는 길에 그만 우리 집을 까먹고 말았던 거예요. 예, 주소를 적은 조기며 뭐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왔으니까
꼼짝없이 뭐 기억에 의존해서 집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도 똑같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헷갈리곤 하는데. 저도 우리 집 가는데도 헷갈려요. 예. 찾다가 결국 우리 집 위층인 2층으로 들어가서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유유히 그냥 들어간 거죠. 당당하게. 내 집이려니. 꺼리낄 게 없이. 예. 아파트 내부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네, 마침 윗집도 우리 집과 같은 그 가죽 소파를 쓰는 집이라 네.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집에 마침 혼자 계셨던 2층 집 아줌마가 이제 문제인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웬 어디 외간 남자가 어디 시커멓게 하나 와서 TV를 보고 앉아있으니. 맞아요. 예, 깜짝 놀라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 옛날 시골에서 이장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그냥 단지 이장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저씨는요. 꼼짝없이 우리 집을 못 찾고 파출소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머. 윗집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일부러 침입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둘이 같이 이제 다정하게 아파트로 걸어오셨던 거죠. 예. 어찌됐든 무사히 우리 집으로 돌아왔던 아저씨는 집에 계시다가 다시 또 1시간 후에 사라지셨습니다. 왜요? 또 사라진 거죠. 왜요? 예. 이번에 아저씨를 만난 곳은 경찰서였어요. 어머. 예. 아저씨가 파출소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과일을 놓고 오는 바람에 또 과일을 사러 나갔다가 이번엔 또 옆동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람에 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넘어간 거죠. 왜 굳이 또 나가신 거예요, 또? 아니, 이거는 뭐 범죄를 2번을 연속으로. 네, 이건 연쇄. 예, 연쇄 절도권, 뭔데? 예, 주거 침입죄. 네. 예, 지금 구속됩니다. 구속시켜! 네, 어쨌든. 여하간 괜히 남의 집에 놀러 왔다가 서울의 경찰서 구경만 실컷 하고 가신 아저씨. 서울이란 곳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저씨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실 때는 꼼짝 말고 집에만 계세요. 라고 그러셨는데, 아예 좀 올라오지 마시고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예,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데. 집을 못 찾으시고 자꾸. 근데 아파트가요. 예. 너무 똑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특히 왜 요즘에는 술 드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네. 예전에, 저희 집이 12층이거든요. 12층을 누르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네. 약간 손이 삐끗하면서 11층을 누른 거예요. 11층을.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맨날 쿵쿵 쾅쾅 뛴다고 난리치는 아주머니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배를 누르고 비밀번호가 안 맞으니까. 네. 저희 집은 비밀번호 3번만 안 맞으면은 문이 그냥 잠겨버려요. 아예? 어머. 아예 못 나오게. 왜 안 열려?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뭐야? 하고 제가 그 집 앞에서 잤어요. 근데 아침 7시쯤인가요? 제가 그때 5시쯤이었는데 7시쯤인가 그 집안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난 거죠. 어머. 네. 그 경찰서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이런 무서워요. 느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무슨 싸움이 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싸운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싸움이 있었는데 어머니 싸우셨구나.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정의심에 불타서 중간에 껴들다가 오지랖이 또 넓으시군. 같이 휩쓸려서 경찰서를 가게 된 거예요. 진짜요? 네. 예. 근데 솔직히 저희 어머니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냥 말린 거밖에 없는데 근데도 가니까 괜히 떨리고 맞아. 괜히 손발이 떨리고 막 그러더래요. 죄진 거 같고. 네, 괜히 죄진 거 같고.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개그 그때 검사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분들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황현희 씨 하는 유행어 때문에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범인들하고. 그거 지켜하면 범인들이 웃는다. 구독이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취조하다가 너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러면 범인들이 이렇게 웃는데요. 활짝. 마음을 세상에 열고. 그 어느 아름다운 미소보다 더 이쁘게. 이렇게 활짝 웃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이제 자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영미 씨.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슬펐지만 황당했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유독이 집이 엄한 저희 집은 외박은 고사하고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버지께 호되게 여단을 맞는 그런 단란한 가정입니다. 단란하군요. 정말 단란한데요. 예. 아, 통금 시간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예 안 들어보지 네. 않았나요? 하지만 한창 삐뚤어지고 싶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렇죠.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죠. 점점, 제2차 성징기. 이봐요. 예. 나 얘기하잖아요. 알았어요. 점점 일탈에 대한 갈망을 느끼던 저는 아버지의 몽둥이 세례를 떠올리면서 자유롭고픈 욕구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몽둥이로 때리시군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입니다. 예. 남자분이신데 죄송하고요. 예, 아버지가 웅내에게, 엄하셔서 때리는 거예요. 흐름을, 당신은 안 맞습니까? 예, 잘 파악하지 네. 못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저녁 9시, 그날 전 여느 때와 같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단란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평화를 깨는 조용한 전화가 한 통이 오더군요. 여보세요? 친구 녀석이었습니다. 야, 오늘 새벽 2시에 장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놀자공원 알지? 여기로 나와. 미쳤냐? 놀자! 야, 미쳤냐? 안 돼.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외박하면 죽으면. 너 진짜 이따위로 할래? 어? 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한번 놀아봐. 기다린다, 꼭 나와. 야! 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버지의 후환이 두렵긴 했지만 여지껏 계속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거절해왔던 터라 많은 고민을 해야 했죠. 결국 전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힘든 네, 결정이었네요. 말똥말똥한 눈을 부릅뜨며 4시간을 침대에 누워 뒹굴거렸습니다. 드디어 새벽 2시 2시. 전 침대에 인형을 눕혀서 검은색 티를 머리에 씌워놓고 고전이죠, 고전. 네, 예. 정말 그 옛날 수법인데 예. 몰래 집을 탈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 친구들과의 즐거운 해후. 그런데 그곳에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웬 여자들이 오. 3명 정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네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들더군요. 왜 두려웠죠? 야, 나왔어. 왔어? 기다렸잖아. 야, 인사해. 우리 사촌 누나야. 누나? 응, 올해 대학 들어간 누나들이야. 근데 누나들이 여기는 왜 왔어? 왜 기님마 같이 놀려고 그러지? 일로 와. 아니 남자들끼리 노는 게 지겨웠던지 친구들은 사촌 누나와 그 친구들을 불러냈던 것이었어요. 괜찮네요. 쌍쌍이는 황영희 예. 씨는 어이구 넙죽 감사합니다겠지. 아유, 황송하죠. 예. 저만이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그렇죠. 뭐 예. 우리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서 조용히 얘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연 얘기만 나누고 있었을까요? 네, 에헤! 또 봐야죠. 예.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사촌 누나의 친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외치더군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게임하자. 게임이요? 무슨? 얼음땡 하자, 얼음땡. 그거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여긴 공원이 좁아서. 아, 그렇다고 이 나이 먹고 숨바꼭질 할 수도 없고 니들은 아주 학생이니까 호프집도 못 가고 어쩐다. 아, 그래. 야, 말뚝박기 하자, 말뚝박기. 나 그 남자들이 하는 거 보고 되게 하고 싶었거든. 하자. 하자. 예?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말뚝박기를 해요? 아니 혹시 원맨쇼 하고 계신 거죠? 예. 야, 남보은 씨 괜찮아. 이후로 최고의 원맨쇼네요. 예. 야, 백남봉 남보은. 예. 야, 괜찮아. 야, 우리 여자로 보여? 야, 일단 해보자. 근데 빨리 와.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식적으로 말뚝박기를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한단 말입니까? 순진하고 착하게 무럭무럭 자라온 저로서는 낯뜨거운 장면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군요. 이게 왜 낯뜨거워요? 말뚝박기 하는 게? 이런 생각 안 하는 네가 더 낯뜨겁다. 맞아요. 누구냐 얘는? 범수인가? 범수 첫 번째지. 누구야 얘? 하지만 네. 결국 저는 마지못해서 말뚝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그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부끄러움? 그게 뭔지도 모르지 완전히 게임에 몰입한 저는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몸속에선 과다하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이게 되면서 이상한 애네. 점점 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건 별거 다네요. 예. 왜 흥분을 하죠? 그러니까요. 생전에 말뚝박기를 그렇게 재밌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뚝박기를 한 지 한 30분쯤 흘렀을까요? 예. 푸르스름한 새벽 기운을 뒤로하고 2명의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말을 걸 때쯤 그분들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잠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네? 아니 무슨?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웃고 떠들었던 그곳은 아파트 안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었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놀고 있었던 거였어요. 와, 1시간 동안 그런 말뚝박이를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저희는 파출소로 끌려가고 말았죠. 죄명은 고성방가와 풍기문란이었습니다. 풍기문란은 또 뭐예요? 세상에 아까 이분이 좀 흥분을 했으니까 풍기문란도 약간 포함이 됐겠죠. 예. 세상에 고성방가는 그렇다 쳐도 풍기문란이라뇨. 전 정말 좀 억울했습니다. 예. 마지막은 어떻게 끝맺음이 됐는지 알겠죠? 전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고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죠. 더불어 그 사촌 누나들도 연락이 안 되더군요. 세상에 말뚝밖에 하다가 파출소 끌려갔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억울해요. 저 말뚝박기도 좀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하면 또 울려요. 네, 맞아요. 아파트 그 공원에서 하면 좀 울리는 감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한참 되는데. 게임에 빠져있다 보면 꼭 목소리 톤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도 그렇죠.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흥분하게 아. 되는 거죠. 예. 왜 흥분이 됐을까요? 말뚝밖에 남자 여자 하는데. 말뚝박기를 이게 왜 전 풍기문란일까요? 안 해봤어요, 진짜. 네,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도 안 해봤어요? 말뚝박기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는 예, 오락기 입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 재수없다. 황현희 씨가 친구가 없었대요. 나 그래서 너무 늘 혼자서 저기요, 오락기 게임기 하면서 사면은 친구들 예. 줄 섰어요. 아이고야. 오락 한 번만 제발 시켜달라고. 그때부터 돈으로 친구들 사기 시작했습니다. 황현희 씨께서.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황당하게 말 좀 돌리죠. 예. 쓸데없는 잡담 그만하시고. 예.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꼭 얘기를 돌려요. 저기요. 너 맞는다네. 안 가린다 여자 남자. 아 맞다 여자를 예. 때리지. 이런 분입니다. 황현희 씨가요. 예. 아유 왜 그래. 아니 근데 정말 나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찰서에서. 경우에는 예. 목소리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주위에서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항상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그 무서운 아주머니가 계세요. 네. 근데 무슨 기치를 한대요 거기서. 근데 네. 항상 다른 사람들 떠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꼭 뭐 회의할 때 제가 웃거나 제가 뭐 얘기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꼭 옆 벽을 이렇게 쳐요. 예. 치거나 직접 찾아오시거나.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막 떠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꼭 여자인 제가 예. 제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하려고 할 때 꼭 와요. 와서 예. 시끄럽다고 아가씨 때문에 기치료가 안 된다고. 진짜요? 여기 여운계 씨가 단골인데 여운계 씨 항상 항의가 들어온다고.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아니 혹시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근데 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네. 다른 사람이 할 땐 뭐라고 안 하고 내가 하면 뭐라 그러냐고. 당신 목소리가 가장 인상에 남잖아요. 그런가요? 예. 얼굴도 인상에 남는데 목소리도 남고 인상에 안 남는 부분이 없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무튼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회의하고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요.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좀 억울하게 네. 고성방가가 아니라 이건 천성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있기도 이거 있는데. 천성인데. 근데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찰서 가면 진짜 천태만상이에요. 그 요즘- 안 가보셨다더니 어떻게 하세요? 저희 옆집이 경찰서잖아요. 파출소예요. 그러니까 아. 요즘은 지구대로 바뀌었죠. 예, 지구대로 바뀌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무슨 경찰서 24시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네. 그 안에서 그 싸우고 말이죠. 맞아요. 경찰들 때리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술 먹고 진짜 천태만상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또 경찰분들이 맞아요. 힘드시겠습니까? 특히 그 술 네. 취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갔던 건 아니고 그냥 뭐 봉사활동 때문에 갔었는데 밸런스가 이상한데. 거기 봤는데 많이 갔던 거 그 아니고 술 봉사활동 취하신 갔다. 그러니까 예. 손님들이 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예. 어떤 그 할머님이 막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계속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파출소를 들어갔어요. 근데 파출소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는 아니 이분 집 찾으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서울역에서 한 30년간 노숙하신 분인데 맨날 온대요. 이렇게 손님 다른 사람이 꼭 이렇게 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살펴보라고 뭐 돈 같은 거 없었나 잘 살펴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겠다. 저 막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는 예. 다리가 불편하다고 막 예. 쩔쩔쩔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네. 제가 도망가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걸음걸이. 음. 뒤에서 너무 잘 쫓아오는 거지 나를. 야. 막 쌩 말이면서. 무슨 귀신 쫓아오듯이. 네. 예. 근데 그때 딱 알았어요. 이분들이 가끔씩 짜증 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예.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 이해가 가요. 좀 가는 나 부분이 같아도 있어요.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는 그 경찰분 한 분을 상대하지만 그 경찰분 그럼요. 우리 같은 시민들을 정말 그 스트레스 뭐 너무 많이 100명,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상대하시는데 네. 우리도 오늘도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네. 경찰 여러분들 화이팅! 자 오늘 힘내세요. 이렇게 산전수 경찰분들 야너 말하잖아 나. 힘내세요. 정신 나가네. 영미가 있잖아요. 아, 너 오늘 맞고 경찰서 가야겠다 그냥. 자 경찰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많은 경찰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네. 저도 경찰 가족이 한 사람으로서 아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웃겨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산전수전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입니다. 영미 씨.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예.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예, 별로 그래요. 반갑진 않습니다. 근데 영미 씨 오늘의 주제가 말이죠. 이 참을성에 대한 거예요. 네. 혹시 참을성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신의 참을성에 대해서? 저요? 예. 저는 제 참을성이요. 예, 예.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을성이 강하다? 강하다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아니, 왜요? 어떤 면에서? 황현 씨와 함께 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 예. 함께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참을성이 아. 대단한 거죠. 다른 여자들 못 버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네요. 당신 같은 왜? 여자를 이렇게 보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남자 잡아먹을 운명이잖아요, 안영미 씨. 예? 남자 잡아먹을 내가 상인데. 또 뭘 남자를 잡아먹을 운명이 또.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고. 이 사람이 또 삼섭섭하게 하네, 또. 옛말이 생각이 나는데. 뭔데요? 어쨌든,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서로 비참하게.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서로 둘 다는 뭐 일단 참을성이 강한 걸로. 강하죠. 이런 걸로 하고 그런 넘어가도록 쪽으로는 하겠습니다. 강하죠. 어쨌든 말이에요. 오늘 이 참을성에 대한 얘기들, 이 사연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고고 고고. 아, 그만해, 그것 좀. 끝난 지가 지금 오랜만에 한번 2년이 해봤다 좀. 돼가는데,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황현희 씨.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최초인데요? 네,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제가 사연을 올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신랑의 조급한 마음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이에요. 때는 바로 1년 전입니다. 네. 당신은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시점이죠. 한참 이 깨소금이 좔좔 흘러서 고소한 냄새로 아주 진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부럽습니다. 예. 저랑 신랑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아침이면은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야만 했어요. 신혼 살림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 집도 하나의 화장실을 두고요. 이 시간 다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 하나를 써야 되는데 출근은 같이 해야 되고. 맞아요. 곤란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신랑의 독특한 변습관이었습니다. 네? 변습관, 그러니까 화장실 습관. 아이쿠. 또 이거. 뒤롭게 가는데. 아하. 정말 불안하게 한데 한번 계속 가보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신랑은 아침에 꼭 3번의 일을 봐야 마음 놓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예, 이런- 한 번도 어려운데, 그렇죠. 솔직히. 한 번도 못 봐서 안영미 씨 난리잖아요. 네. 예, 이게 또 시원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제 예. 참성의 한계입니다. 그래, 어쨌든 어떻게 3번이나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그래야만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그렇죠. 저도. 그런데 일은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날도 역시 신랑과 저는 시간차 공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죠. 네. 시간차 공격. 배구에서 나오는 시간차 공격. 네. 제가 신랑의 변습관을 알고 있기에 시간을 잘 맞춰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제 딴에는 이 정도 시간이면 화장실을 써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이도 닦고요. 네. 세수도 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머리도 감았습니다. 이제 베테랑이 된 거예요, 이제 적응이 이제 돼서. 패턴을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신랑이 힘들어할까봐 얼른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나왔죠. 근데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야, 나 나왔어. 얼른 들어가. 자기 어딨어?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신랑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먼저 출근했나 싶어서 현관을 가봐도요. 신발은 그대로 있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지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대로 그냥 회사를 갈 양반도 아니고 네. 아직 한 번의 차례가 남아 있는데 앞전에 이제 두 번을 이제 거사를 치른 거죠. 그 후에 이제 한 번의 차례가 남아 있는 네. 거고 내심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신랑이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베란다에서 들어와? 그런데 베란다에서 나온 신랑은요, 얼굴이 벌개진 채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는 듯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웃긴지 얼굴이 빨개진 채 계속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전 신랑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정말 황당스러운 일을 듣고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인즉 이랬죠. 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트는 소리가 나자마자 네. 또다시 신랑의 뱃속에서 신호가 오더랍니다. 어. 원래는 그냥 원래 패턴은 네. 그러니까 원래 습관은 응. 제가 다 씻고 나와야 신호가 오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죠. 이게 날마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날은 사람인지라. 그렇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날은 좀 더 빨리 재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네, 장에서. 뱃속에서. 하지만 때는 신혼이었죠. 신혼이기 때문에 신랑은 나보고 또 나오라고 소리 지르기도 미안하고 응. 자신의 이런 변습관이 창피하기도 해서 결국 결정한 것이 이 베란다에서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더 안 좋은데요. 와, 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에 뵙는 뭐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신랑은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변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신문지로 말아놓은 똥을요. 네. 까만 비닐에 넣고 베란다 창밖으로 멀리 던져버리기로 했습니다. 진짜 무슨 이건 범죄인데요. 체변 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고. 체면봉투는 비닐 봉투에다가. 저게 체면봉투는 약간의 소량만 남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변 예. 폭탄을 던지셨군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이 오솔길 같아서 네.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 있고요. 네. 이물질이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네, 아유. 근데 얘 자기 딴에는 멀리 던진다고 있는 힘껏 그냥 던진 게 그 덩덕거리가 그만 바로 아파트 앞마당에 떨어진 거였죠. 자기 어깨에 힘을 관거한 거죠, 이거. 예. 그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던지면요, 이게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렇게 멀리 해보셨나봐요, 황현희 씨.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이거 끝나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마당을 쓸던 경비 아저씨가 그만 까만 비닐봉지를 향해서 서서히 온다는 거죠. 오! 야, 그리고는 그 비닐에 뭐가 들었나 궁금하셨는지 네. 그 덩이 들은 봉지를 들고 경비실로 가지고 간 것이었죠. 어머. 마치 왜? 무슨 보물을 찾은 것 마냥 어머. 이거 들고 간 아저씨도 좀 이상한데요? 진짜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그 아저씨는 어떤 행동을 했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상상이 가시죠? 배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뜨끈뜨끈한 거, 그 뭐 모락모락 그거, 예. 신랑은 아저씨가 비닐을 들고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낄낄대면서 어머. 베란다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뒤로 우리는요, 경비실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아저씨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당연하죠. 아유, 이건 인간의 도리죠. 예. 그럼요. 쟁걸음으로써 아파트 밖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에서 방송이라도 나올라 치면은, 몇 월 며칠 14층에서 까만 비닐 버린 부분 하는 내용이 나올까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황현희, 안영미 씨, 역시 죄 짓고는 못 사나 봐요. 맞아요. 우리 부부 소원은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빨리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 꼭 이루어지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 정말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근데 너무, 베란다에다가 싸시는 건 정말 그쵸. 그게 더 민망한 짓이거든요. 근데 솔직히요. 베란다에다 싸다가 저 건너편 다른 동 아파트에서 보면 어떡해. 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창문을 이렇게 뭐 커튼도 치고 정 급하면 그냥 옆에 집 가서 맞아요. 문을 두들기든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빨리 나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모습까지도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 보면은 이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과연 사랑일까요? 뭐 집착인가 이거? 예? 뭐 장에 대한 집착? 여자가? 황현희 씨도 아까 그 던진 예.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네.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하다 보면 화장실 하나에 그 신혼집은 지금 2개잖아요. 두 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화장실 하나에 6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9시까지 다들 1교시가 있으면 가야 되고. 그럼요. 다들 모이고.
근데 화장실이 좀 크면 모르는데 화장실 안에 변기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변기가 2개라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6명이니까. 그래봤자 3명당 하나 아니에요. 3명이 쓸 수 있는 게 하나.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몰리다 보니까 잠은 서로 좀 더 자야겠고. 그래서 네. 딱 갔는데 너무 이게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줄 서 있는 거야. 근데 난 죽을 것 같고 막. 이거 죽을 것 같잖아요. 막 급하면.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제 방이 6층이었거든요. 해가지고, 설마. 네. 전 방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방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또 냄새가 방에 너무 심한 거야.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제 비닐봉지라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 이제 대신 근데 예의상 소변은 다른 곳에다 보고 그 다음에 액체는 딴 곳에다 놓고 고체들만. 그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든가요? 네, 전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도. 고체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내 방에다 두려니까 이건 정말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또 밖에 여학생들도 또 하숙하는데 들고 나가기는 또 뭐하고. 네. 6층이니까 다른 집 보니까 다른 집 옥상에다 던져놓으면 되겠다. 있으니까 저는 제가 박찬호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 어깨에 힘을 너무 간과한 거죠. 저 역시. 전 던졌는데 그 건너편 옥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건너편 건물 벽에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 얘기하고도 너무 지금 더럽고 옛날 생각나보는데 벽에 붙어서 그게 붙어서 떨어지면 모르는데 이게 또 접착력이 강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어떡해. 내가 매달려 있어서. 벽에 때리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행히 6층이라 진짜. 눈치를 못 채는데. 아무리 급해도 우리 방에서 보지 맙시다.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2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영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에 사는 신지호라고 합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일은 참을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요? 참다가 뭔가 일이 생겼나 봐요. 너무 참으니까 네. 이유가 있나 본데요. 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연례 행사로 시골에 있는 캠프에 극기훈련을 가게 됐어요. 재밌었겠네요. 극기훈련 좋죠. 예. 극기훈련은 텐트에서 자면서 부실한 음식을 먹으면서 군대 훈련소에서나 할 법한 유격훈련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 정도는 우리도 안다고요. 기본입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극기훈련이 말 그대로 극기훈련만 하면 좋은데 예. 거기에는 중간중간 극기라는 명분을 단 혹독한 기압이 너무도 많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있죠. 그럼요. 극기훈련마다. 맞아요. 산을 타고 돌아오는 건 예사고 진흙탕에서 구르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가 중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압들이 우리를 있어요, 예. 괴롭혔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 더 그런 걸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더 심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예. 더. 맞아요. 그런데 사건은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중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잔혹하게 그지없는 기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거 뭐 해병대 캠프인가요? 원산폭격이면 머리를 박는 건데요. 그래요? 예. 저는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 안지 거구나. 얼마 안 됐어요. 예. 군대랑 갔다 왔기 때문에. 예. 당시 우리에게 같은 체조를 수십 번 시키는 것으로 극기훈련을 시켰던 수학 선생님은 별명이 터미네이터였는데 예. 그 별명답게 끝장을 보고야만은 성미였습니다. 야, 이런 이거 별명 가진 예. 선생님들 학교마다 있습니다. 꼭. 그래요. 끝을 보는 분들. 그 비열한 인생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분들. 네. 예. 그 비열한 수학 선생님이 우리에게 썼던 방법은 바로 극기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이요. 이건 또 뭐죠? 뭐 하나를 시키고 꼭 제일 잘 견디는 사람을 다음 훈련에서 빼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야, 치열하겠네요. 뭐 선착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뭐 예. 거기에 뭐 해당하는 거겠죠? 선착순 5명에서 끊어 뭐 네. 이런 거. 그래 생각해보세요. 다음 훈련을 빼준다는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피 튀기며 내가 살기 위해 같은 반 친구를 이겨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운명의 완전 장난이죠. 배틀로얄인데요, 이거. 예. 그러던 중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폭격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원산폭격. 알죠. 손을 뒤로 하고 이마와 다리만 땅에 닿게 하여 버티는 기압의 꽂히자 최고봉이었죠. 하이라이트죠. 기압이. 하이라이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기합이 아니라 일종의 고문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리 조 10명이 그 기합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은 다음 훈련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누리게 됐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거 하나만 참으면 1시간 정도는 놀 수 있다. 이겨내자. 무조건 끝까지 남자. 다짐을 했습니다.
원산 폭격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낑낑대다가 몇몇은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서너 명은 꽤 오래 버티는 것이었어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버티던 저는 처음에 머리로 버티다가 힘이 빠져서 점점 이마로 그리고 조금 후에는 코까지 땅에 닿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혹독한데요. 와, 이거 진짜 무슨 실미도 같아요. 네, 코로 버틴다고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데요. 그렇게 시작한 지 10여 분. 이젠 다들 지쳐갔겠지 하고 생각할 찰나 한쪽 구석에 저만큼 끈질긴 놈이 한 놈 있었습니다. 독한 놈이 하나 있군요. 저쪽에. 놈의 얼굴은 이미 온 핏줄이 얼굴로 몰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뻘개졌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 녀석과 같은 꼴을 하고 있었겠죠. 그랬었겠죠. 하지만 그 녀석은 그 몰골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묵묵히 있더군요. 녀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제발 포기해다오 친구야. 나를 위해서 이쯤에서 포기해다오. 하지만 저도 양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네가 포기해라. 나도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참았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응? 그렇죠. 온몸으로 버티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던 저는 이젠 핏줄이 터져나갈 듯한 고통마저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힘을 썼던지 코에서 콧물까지 사정없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원래 너무 힘들면 눈물 콧물 다 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요. 화생방 침까지 훈련할 때도 흘려요. 그렇고. 예. 그러기를 또 10여 분. 드디어 옆에 있던 친구 녀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싸! 아싸! 이겼다! 아싸! 저 친구가 자빠지는 걸 보고 그만 바닥에 기절할 듯 들어 누웠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에게로 다가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마치 영웅이라도 오, 이거 정말 무슨 영화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절 껴안던 친구가 괴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일까요? 친구들은 일일까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코에서 피가! 그것도 쌍코피. 쌍코피라고? 그렇습니다. 기압을 받으며 코가 무너지듯 아팠던 게 예. 진짜 무너졌던 곳이었어요. 코가요. 아우 어떡해.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저도 진짜. 그러니까요. 결국 친구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납작해진 제 코를 보고 안쓰러운 듯이 쳐다보더군요. 결국 저는 그 훈련 전체를 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뭐 자기 목적은 달성했네요. 그러니까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네요. 그저 훈련 하나 빼먹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줄이야. 미련스럽게 참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정상으로 될 수 있다는 주위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작해진 코로 한동안 지내게 되었고 별명은 삽코가 되었습니다. 코. 삽코는 뭐예요? 엎어놓은 삽 같다는 얘기죠. 아. 지금은 다행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코를 보면서 괜한 참을성으로 하마터면 평생 삽코로 살 뻔한 생각이 들어 문득문득 아찔해지곤 한답니다. 그렇죠. 아, 진짜. 미련한 거죠, 이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진짜. 예. 아, 이거 뭐 그냥 훈련 안 받아도 그만인 걸 갖다가. 그리고 이런 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거 원산 폭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 MT나 그럴 때 가면 꼭 선착순 그걸 꼭 시켜요. AT라고 하죠, AT. 애니멀 그런가요? 트레이닝. 예, 예. 대학교에서.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체대 뭐 이런 데서 많이. 네, 해요. 아무튼요. 예. 아, 이 여자가 진짜. 어디다 대고 늦게 와가지고 오늘. 그래가지고요. 예,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꼭 이렇게 좀 뭐 미련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분들은 어떻게든 막 그거 막 그 뭐 선착순 열매하면 그 안에 들려고 네. 죽을 힘을 다해 뛰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왜요? 그냥 뛰는 척하면서 네. 선착순 안 들어가도 돼요. 왜요? 오히려 그렇게 몇 번씩 하면서 예. 그 나중에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 이렇게 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10명 안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슬슬 뛰어도 돼요. 어. 굳이 세게 안 뛰어도 돼요. 참 인생 얍삽하게 살았네요.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 성실하지 못하는 소리 듣죠. 저는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요? 아까 처음 사연에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도 좀 그런 변 얘기예요. 네, 너무 들어볼게요. 더러운 말씀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얼마 전에 설날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설날 바로 전날 저희 후배 안일권 씨 아시죠? 네. 안일권 씨 차를 타고 이렇게 아, 의정부로 그분이 차가 있어요? 예, 아, 차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왜 무시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근데 둘이서 예. 이 차를 타고 의정부를 향해 갔죠. 아, 두 분이 의정부에 살죠,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설 전이니까 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너무 밀리는 거예요. 예. 완전 꽉꽉 밀려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그것도 설사가 마른 거예요. 갑갑하다. 생각하면. 아침에 빈속에 우유를 먹어가지고 예. 그 기분 알죠? 배 막 저기요, 저 구체적으로 예, 설명하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면서 처음엔 참았어요. 후배인데 그래도 일건 오빠가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후배 그것도 남자 앞에서 배 아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여서 안용미 씨. 예. 그런 말 잘하시잖아요. 아이,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아이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참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 입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나 배 아파요, 오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오빠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아유, 이건 뭐 어차피요. 이렇게 소변은 못 참는데요. 대변은 누구든 다 참 수 있어요. 선배님 날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 안영미, 넌 참을 수 있어. 그래, 넌 더한 것도 참아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자기 체면 거는 거 있죠. 예. 막 이렇게 체면을 걸었어요. 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예. 근데 나중에 이건 오빠가 네. 그 길가 갓길에다가 네. 차를 세운 거예요. 내가 워낙 자꾸 방방 뛰니까. 네. 거기에 있는 트럭 뒤에서 네. 볼일 아주 시원하게 봤다는. 길거리에서? 와, 너 추하다, 얘가. 어떻게 그렇게 사니? 와, 아니, 꼴도 보기 싫다. 급한데 어떻게 이 사람아. 길 한바운데 그것도 그럼 차 안에서 쌀이? 나름대로 TV 나오고 개그맨이라는 양반이? 뭐 어차피 뒷모습밖에 안 보였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좋은 추억이었네요. 예. 저희는 비슷한 건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똑같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야 그건 참을 수 있어. 예. 아 그래? 그 방구를 한번 딱 껴줬더니 야 내려라. 야 싸고 하라 안 되겠다 너. 그래 보내줬어요. 지금 저희 매니저 지금 절 보면서 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그런 어떻게 얘기를 왜 저런 애가 우리 회사 했냐. 소속인가. 이미지 관리란 없는 거구나 세상에. 좋습니다. 자 오늘 산전수원 토크요. 참을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거 다 참을성이, 참아도 진짜 예, 생리적인 거 못 참는 거 생리적인 건 같아요.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화나거나 힘든 일 있거나 그래도 참으십시오. 참을 무조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산전수원 토크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전수원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하지만 식상해요. 예, 결국 당신 맞대고- 얼굴이 더 식상해, 임마! 이게 맞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그러네요. 안영미 씨는 어떻게 운이 좀 좋은 편이세요? 저요?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음. 그렇게 운이 좋다고 보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도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예, 무슨 일이든 뭐.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면 계속 그냥 이래서 안 좋구나 계속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냥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구나 이러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안 좋게 진짜 계속 받아들이면은 아,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황현희 씨는 예. 정말 운수 좋았던 날이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예. 언제요? 근데 운수가 좋았는데 결국엔 안 좋은 걸로 결말이 났었죠. 왜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왜요? 얘기하시. 내가 왜 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연 읽어줘야 되는데 예? 너 좀 괜히 얘기해주고 있었네. 자 그럼 여기서요. 억세게 운수 좋은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들은 이 정도 하면 친해질 법도 한데. 자 산전수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김형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넘어가는구만, 저기요. 그냥. 예, 사연에 집중해주세요. 와, 의정부다, 의정부예요, 의정부. 황현희 씨, 이 세상엔 무작정 행운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사연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때는 뭐 강한 반전이 있나 봐요, 마지막에. 예, 때는 오래전 어느 여름 동창들끼리 친목도 못 차 몸을 갖고 있었는데 모임이요. 무슨 몸을 예. 가져요. 저기요.
동장들끼리 서로 이 예, 사람이 가질 수 있잖아요. 정말. 온천이나 뭐 등산이나 뭐 이런 등등의 회식은 이제 하도 지긋지긋해서 재미도 없고요. 네. 뭔가 색다른 것을 찾던 차에 동창 한 명이 인천 앞바다로 뜨자는 제안을 한번 해왔습니다. 괜찮네요.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모임이나 그럼요. 이런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네. 인천 앞바다에 가면 영종도라는 섬이 있는데 있죠. 지금은 공항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가던 정말 말 그대로 섬이었습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바로 그 영종도에 가면은 기가 막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낚시 좋죠. 낚시 좋죠. 낚시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낚시 초보들이 낚아봤자 얼마나 낚나 의심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동창 친구 녀석의 말은 이랬습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니까. 거기 썰물 때 가면은 밀물 때 들어왔던 그 물고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뚝이 하나 있거든. 거기 가면 눈 감고도 그냥 낚시하는 거야. 망둥이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니까. 이랬던 것이었죠. 네. 물론 내륙에 살던 우리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네. 낚시를 할 수 있던 말던 뭐 콧바람이나 쓸 겸 네. 여하간에 영종도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났겠다. 재밌었겠네요. 네. 역시 친구의 말대로 영종도에는요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지 대나무 낚싯대와 갯지렁이 같은 미끼들이 맨손으로 와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소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귀엽게 생긴 대나무 낚싯대를 하나씩 들고요. 친구 녀석을 따라서 그 뚝을 찾아갔죠. 네. 한 30분간을 걸어가니까 어느 외진 갯벌이 보였고요. 네. 역시 친구의 말대로 무슨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웅덩이를 둘러싸고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를 보자 친구는 의기양양하면서 큰 소리를 쳤죠. 야, 그거 봐. 내 말 딱 맞지. 바로 여기다 그냥 낚싯대망을 넣어버리면은 강태공이 따로 없다니까. 우리는 친구가 하는 대로 대나무 낚싯대에 갯지렁이를 정성스레 끼우고는 네. 그 웅덩이 속에 낚싯대를 그냥 담궈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진짜 미처 낚싯대를 담기가 무섭게. 담그기가 무섭게. 담그기. 김치를 담근다, 담그기. 묵직한 것이 걸리더니요. 네. 낚시채를 낚아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바로 낚시꾼들이 중독되는 그 손맛이라는 것이었죠. 오! 그 묵직한 느낌은 바로 망둥이였습니다. 오! 망둥이를 낚은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오! 같이 간 5명 모두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그냥 망둥이를 한 마리씩 낚아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좋네요. 2마리가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엄청나네요. 이런 데가 있나요? 네, 너무 예. 좋은데요? 모두들 낚시 초보들인 우리로서는 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망둥이를 잡아 올리자 갯지렁이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고요. 네. 우리가 만족스럽게 낚시를 마치려고 하는 찰나 네. 빈 낚싯바늘에 망둥이가 잡혀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그러니까 갯지렁이도 없는 그냥 빈 낚싯바늘. 오! 거기에 이제 망둥이가 걸려 올라오는 거죠. 최고인데요? 야,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웅덩이에 들어가자 거기는 깊이가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네. 그 안은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이었던 거였습니다. 어머. 우리는 낚싯대를 잡고요. 네. 귀찮은 거죠. 잡고 있기고. 해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양동이로 망둥이를 그냥 막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낚시로 시작해서 이젠 거의 남획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루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망둥이로 꽉 찼고요. 더 잡고 싶어도 진짜, 자루가 없어서 잡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딘지 진짜 가고 싶다. 여기가 어딘가요? 정말 굉장한데요? 이런 곳이 있나 싶은데? 어떻게 우리는 즉석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매운탕을 끓여 먹고요.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남은 엄청난 양의 망둥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어. 저 멀리 갯벌 초입에 웬 노인이 우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응? 우리들은 그냥 처음에 밀물이 들어오니까 조심하라는 건가 하고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강한 반전. 네. 그 노인은 우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퍼붓고 있었어요. 어머머머머. 허걱. 세상에나. 사연은 이랬습니다. 네. 우리가 신나게 낚으며 양동이 퍼 담았던 그 망둥이들은요. 사실은 그 노인이 기르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우리가 남이 기르고 있는 망둥이를 낚시한다고 가서 새 자루를 그냥 퍼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좋다고 모여들었던 웅덩이는 바로 그 노인의 망둥이 양식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결국 우리는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노인에게 망둥이 값을 다 물어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행운이 온다고 해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야, 이건 범죄예요.
나는 정말 아까 웬일인가 했어. 그러니까 그런 곳이 주위에 없거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예.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예. 이런 또 엄청난 반전이 있었네요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곳도 없고요. 오. 당연히 양식장 가서 퍼올리니까 그게 물반 고기반이지. 세상에 이런 데가 안 그래도 요즘 물고기들 없어진다고 멸종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애매했겠는데요. 난감했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설에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갑자기 있어요. 뭐 택시 기사인데 네. 손님들 뭐 장거리 택시가 막 들어오고 네, 그런데 갑자기 결국, 뭐 더블로 받고. 저 집에 가니까 결국 와이프가 네. 죽어 있는 어. 이렇게 반전이 있는데 같은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도 너무 즐겁게 여행을 가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남의 양식장 경찰서 이런 거를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맞나요 이 표현이? 아, 저기 좋은 서로, 일에는 나쁜 저기요, 일도 있다. 서로 난감한 거는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예, 예, 서로 제가 좀 힘들어지니까. 지식이 짧아서요. 그래요. 좀 있는 척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영미 씨는 없었어요? 되게 운이 좋다고 느꼈는데 저요? 갑자기 뭐 강한 반전이 온다든가. 예. 저는 운이 좋았던 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반전이 있잖아요. 왜? 그 반전이 안영미 씨한테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걔를 왜 만났을까? 운수 네? 더럽게 나쁜 그렇죠. 날이었죠, 진짜. 서로 상반된 같은 일 상반된 입장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은 이제 서로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름다운 싶어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나? 어? 아,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게 저기요, 얼마나.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아! 상대편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 게 사람이 진짜. 그게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네. 라디오 너무나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정말 호사다마라고 황현희 씨가 딱 걸린 거죠. 같이 파트너로. 예. 저기요, 저도 그래요, 사실. 왜 서로 그렇게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깎아내리기 그만하시고. 아 이러다 미운정 들겠다. 근데 이런 게, 저기요, 아니요, 그런 미운정이 든 게 아니라 미워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 씨. 저는 불광동에 사는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유희를 즐기는 작은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 할머니들은 그곳에 모여 고스톱도 치시고 윷놀이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곳이었죠. 제가 그곳과 인연이 될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외할머니는 약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머무르시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분들을 만나 뵙고 내려가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하지만 그분들은 일주일간 다 만나 뵙고 나자 할머님은 딱히 할 일이 없으셨는지 집에만 계속 계시더군요. 적적하셨을 것 같아요. 외롭고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한 아파트에 갇혀 계신 할머님이 안쓰럽기도 해서 동네 노인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예, 저는 할머님 손을 꼭 잡고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정말 착한 것 착해요. 같아요. 예. 예. 처음에는 노인정 앞에만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님이 잡은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네. 방 안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난데없이 보호자가 돼서 노인정으로 들어간 할머님을 소개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할머님은 숫기가 좀 없으셔서 낯선 사람들과 말씀을 잘 못하시는 소녀 같은 구석이 계셨어요. 아직도 그러시는군요. 예. 그런 분들 많죠, 어르신들 그렇죠. 중에. 예.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친구분이 좀 없으신데 심심하신데 좀 같이 좀 어울려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갑자기 낯선 젊은이가 등장한 것도 이상한데다가 한 할머니를 소개까지 하니까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더니 아이고 할머니 거정 직접 모시고 오고 이거 기특하네 이거 기특혀. 총각 몇 살이야? 얼굴도 잘생긴 거 말이야. 원천한 게 아주 손주 사이 사오면 되겠구먼.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숙겸 우리 할머니가 손주가 칭찬을 받는 게 즐거우셨는지 엉뚱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손주가요 노래를 해요. 노래
저 큰 강당 있는데 있잖요. 거기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한다니까요. 아, 웃기네요. 예. 아,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예. 성악이 뭔지 잘 모르시는 할머니께는 뭘 배우냐고 하면 그냥 노래를 배우고 무대에서 직접 노래도 한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 앞에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신 겁니다. 예. 전 기가 막혔습니다, 어이가 진짜. 없는 거죠. 예. 네.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어르신들은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면서 예.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노래? 노래 좋지! 심심한데 잘 됐네. 노래 한번 해봐! 어르신들은 저마다 박수를 치면서 제 노래를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기다리는 노래는 보나마나 뽕짝일 텐데 그렇죠. 제가 부르는 노래는 아시다시피 선구자나 오솔레미오 같은 성악곡이었던 거죠. 아. 그렇다고 제가 할머님 취향에 맞춰 뽕짝을 부르려니 가사를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저는 그래도 이 노래를 아시겠지 하시는 마음에 네. 금강산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주제여가 밝고 저는 듣기 죄송합니다. 진짜 거북하다. 저는 최대한 배를 힘차게 내밀고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성악가인 네. 마냥. 예. 하지만 일순간 사라지는 박수 소리와 찬물을 껴안은 듯한 분위기. 아, 그럼요.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노인정 방을 쩌렁쩌렁 울렸고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노인들 사이에서 뭐요 저 뭐 하는 거요 뭐 하는 하는 겨? 말소리까지 예. 들렸고 심지어 다른 할머님들은 자세를 틀어서 고스톱패를 돌리시더군요. 등을 돌린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듣기 싫다 이거죠. 예. 서서히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제 노래에 흥미를 잃어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던 놀이를 계속 하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소절을 부르자 예. 겨우겨우 한두 명의 박수만 짝짝짝 그것도 마지못해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 딱 3번 짝짝짝. 전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정말 숨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더욱 재밌는 일은 제가 노래를 끝내자 박수 한번 칠 생각 안 하시던 할머님이 예. 거기 총각 노래는 됐고 뭔 노래인지도 모르겠구만. 여기 앉아서 그냥 나 대신에 그 고스톱이나 쳐 그냥 내가 오줌이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할머님들하고 놀아드려서 만회를 하자 싶어서 저는 냉큼 앉아서 할머님들과 고스톱까지 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제가 노인분들 앞에서 당하던 망신이 망신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왜요? 마침 그 고스톱을 치던 할머님들 중에 네. 우리 집 앞에서 분식집을 하던 할머님이 계셔서 저를 예. 기특하게 보시고는 배고플 때 아무 때나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잘 됐네요. 예. 좋네요. 또 만화방을 하시던 할아버지도 계셔서 전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뭐 이 정도면은 망신을 당해도 운 좋게 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어떻게 되면 다시 안 좋았다가 행운이 돼서 돌아온 경우네요. 근데 너무 웃겨요. 할머니들 앞에서. 그 예전에 저희도 그 할머니 노인정에 네.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안 웃으세요. 그렇죠. 안 웃다가 뭐해서 웃는지 알아요? 뭐해서? 방구 끼거나 이상한 소리 내거나 맞아요. 배삼룡 개다리춤 막 이런 맞아요. 이런 거 해야지 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예전에 우리 같이 가지 않았나? 아, 같이 갔었죠. 예, 네. 같이 왜 이렇게 어디 보육원을 네, 갔었어요. 네. 저희들이 가서 행사를 하려고 갔었는데 예. 아이들 앞에서 웃겨야 되는데 안 웃죠. 개그를 이해를 예, 못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 웃겼을 수도 있지만 예. 결국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해서 춤을 추기로 했는데 예. 제가 거기 섹시 댄스를 췄다는 거. 애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애들이 흥분했다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예. 그냥 애들 앞에서. 그래요. 딱히 할 게 없어서. 애들한테 그냥 한마디만 하면 웃더라고요. 방구대자 뿡뿡이 방구 뿡 하면 그냥 웃더라고요. 개미똥구멍! 그렇죠. 막 이런 이렇게 거. 웃지. 맞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저희가 진짜 운수 좋은 날이 있어서 이렇게 강한 반전이 있는데 네. 이 소개팅을 나간 거예요. 제 개그맨 되기 전이면 20살 때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여학생이. 학교도 좋고. 그때 제가 알기로 2대 1억과
다니다고. 이대 나온 네. 여자야. 이 방송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나가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이제 인사하고 네.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이 여자분도 저한테 너무 호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그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 뭐 그렇지만 옛날엔 더더욱 흔치 않았어요. 너무나 호감을 표시하고 전화번호도 선뜻 주고. 네. 너무 이쁘고 자기가 또 밥도 산대요. 저기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진짜 웬일이냐. 이런 일이 없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네. 이제 그 여성분을 집에다까지 바래다 주면 자기가 부담된대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겠대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냐. 그럼 내가 혼자 가기 저기 심심하고 외로울 테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때 있는 이제 워크맨이 있어요. 네. 새로 산 워크맨을 이렇게 귀에다 꽂아주면서 멋있게 네. 점수 따려고 딱 해줬어요. 딱 해주고 그래 조심히 음악 들으면서 조심히 가. 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 워크맨을 갖고 날른 거죠. 어머. 와, 너무 어이가 어머. 없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전화번호도 가짜고요. 이름도 다르고요. 학교만 알고 거의 있는데. 꽃뱀 수준인데요? 네, 제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한동안이라도 잠시나마도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여자가 그렇게 변하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운 좋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죠. 호되게 당하셨네요, 그냥. 강한 반전이 있는 거죠. 와. 뭐 인생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또 너무 좋은 일만 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죠. 또 너무 나쁜 일만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럼요.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 네, 나 또 있어 보인 얘기했는데 이거. 괜찮네요. 네. 괜찮았어요? 마무리는 좋았어요. 적절했어요? 그냥 그건 나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네. 너무 나쁜 일 있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좋은 일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시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송을 들으면서 모두들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산전수다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